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한국에는 산이 많은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고향에는 산이 전혀 없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등산을 시도해봤습니다. 더 놀란 것은 저 빼고 등산하던 사람들이 60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등산 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국 노인분들이 자기 건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I was shocked when I saw the amount of mountains there are in South Korea. There are no mountains where I'm from, so I decided to give hiking a try while living there. I was even more surprised when I saw that nearly everyone hiking looked over 60 years old, and they were all much better at it than me. I truly admire how the Korean senior population prioritizes their health. Nearly half of the tap water in the United States is contaminated with substances called PFASs, known to cause cancer and other health issues. These substances are used in clothing, food packaging, and industries ranging from chemicals to semiconductor manufacturing. 미국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미국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진 PFAS는 생활용품, 의류, 식료품에서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됩니다. 오염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데호 및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돗물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The Korean Performing Arts Institute of Chicago held a grand 10th anniversary performance on the 1st. KPAC Director Kim Byung-suk pledged to continue providing high-qualit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to Korean American youth.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취타대가 웅장한 소리와 함께 등장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블루스와 한국전통장단의 콜라보, 뱃노래. 한국전통장단 뱃노래 선율을 블루스 음악에 맞춰 조화를 이뤄냅니다.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의 자랑 소리빛 청소년 단원들은 1년 동안 준비해 올린 신모듬 공연을 무대에 올려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은 스코키 퍼포밍 아츠 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대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10주년 공연은 국악 전문 연주자, 청소년 소리빛 단원, 시카고 취타대 단원, 문화회관 풍물학교 단원, 미네소타 한인 이방인 등 80명의 연주자가 한국 전통, 창작, 콜라보 작품 등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800명의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공연자들의 다양한 공연에 보답했습니다. 커뮤니티 설장구는 문화회관 풍물학교, 시카고 취타대, 미네소타에서 참가한 장미아트 등 26명의 연주자가 설장구 공연을 펼쳤습니다. 10주년 공연의 대미는 10 Years of K-PAC 작품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신명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병석 대표는 혼자서 시작한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이 8명의 풀타임, 5명의 파트타임 예술가와 스텝이 운영하는 국악단체로 성장했으며 특히 청소년 국악팀인 소리빛은 명실공히 미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국악팀으로 변모했으며 이 모든 것은 한국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질 높은 국악 교육을 지속하면서 미국 공교육에 더욱더 많이 참여해 국악 보급에 힘을 쓸 예정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은 2023년에 100회 이상의 공연과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윈TV 정혜경입니다. A Korean student named Bill is making headlines for commuting by plane to UC Berkeley every day from LA.
Bill stated that the cost of his airplane commute amounted to nearly $6,000 this year, and he never missed a single class.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원에 재학 중인 빌이라는 한국 청년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베이에어리어까지 통학을 하며 비싼 렌트비를 절약하는 스토리입니다. 빌이란 한인 학생은 비행기 통학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1년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총 238회 비행기를 탔으며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 6시에 출발하는 LA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탄다고 소개했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수업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치면 LA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각은 자정 무렵입니다. 비행기 통학에 든 비용은 $5,592 66센트, 한 번도 수업을 빼먹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주로 이용한 항공편은 알래스카 에어라인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에다가 에이전트들의 친절함 때문에 애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에어리어의 렌트비보다는 저렴한 교통비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그의 스토리는 슈퍼커뮤트란 제목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CNN published an article pointing out the lack of significant backlash when compared to the overturning of Roe v. Wade,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recent major rulings on everything from affirmative action to religious-based discrimination.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CNN 방송은 분석 기사를 통해 지난해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어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와 달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중으로부터 별다른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당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팍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작년 5월 판례 번복 직전까지도 유권자의 63%가 낙태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뒤집어지자 반발은 심했습니다. 반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여론은 매우 큰 온도차를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등이 이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도 컸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상업적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등 최근 1년의 대법원 판단 역시 여론의 분위기상 후폭풍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A British tourist is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ly carving his girlfriend's name into the 2,000-year-old Colosseum in Rome, Italy. If found guilty, the man could face a 5-year prison sentence. 이탈리아 로마의 2000년도에 유적 콜로세움에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겨 공분을 산 영국인 관광객이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5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스톨에 거주하는 27세 피트니스 강사 이반 디미트로프는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과 로마 검찰에 콜로세움을 훼손한 행위를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인류의 유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이탈리아 국민과 전 세계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면서도 유감스럽지만 이 일 후에 그 유적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게 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변명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와 여자친구가 이탈리아에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곳에 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디미트로프는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콜로세움은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5,000유로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Amidst the ongoing feud between Mark Zuckerberg and Elon Musk, Meta has announced its introduction of Threads, a microblogging app based on existing Instagram accounts, and is seen as a strong competitor to Twitter. 최근 온라인에서 격투기 시합 여부까지 언급하며 설전을 주고받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이야기가 계속 터져나옵니다. 두 사람의 진짜 경합은 라스베가스 옥타곤이라는 격투기 경기장이 아니라 트위터와 그 대항마 스레드를 통해 온라인 세계에서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마이크로블로그 앱 스레드를 출시했다며 이 스레드는 사용자 관심을 단기간에 끌기 위한 전략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반으로 마이크로블로깅 앱을 구축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후 수익 감소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그대로 연결해 쓸 수 있는 트레드는 트위터의 강력한 대항마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5천만 명 이상의 모바일 사용자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두 앱을 모두 사용합니다. A Korean mother recently personally handed out letters asking for passengers' understanding on a 10-hour flight from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as she was traveling with her 4-month-old baby. The letter also included snacks, candies, and even earplugs in case the baby began to cry during the long flight.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장장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여행에 탑승한 한국 여자가 자신의 넉 달 된 아기가 비행기 내에서 울 것에 대비해 다른 탑승객들에게 쓴 양해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4개월 된 아기를 안고 비행기에 오른 한국 여자는 일일이 승객들을 찾아가 조그만 패키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패키지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사탕, 과자 외에도 귀마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발송인은 4개월 된 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나는 4개월 된 아기로 이름은 준우다. 태어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미국 여행길에 올랐다. 조금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 두렵기도 하다. 비행 도중 내가 아마 울면서 소음을 낼 것이란 것은 정상적인 예상일 것이다. 나는 최대한 조용하게 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내가 조용히 한다는 것을 약속하긴 좀 힘들 수 있다. 만약 내 울음이 너무 커서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여기 동봉한 귀마개를 사용해 주길 바란다. 즐거운 여행을 하길 바라며 이렇게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Dermatologist Dr. Chelsea Strait was riding a train and noticed a fellow passenger had an irregular spot on his left cheek. She urged him to undergo a tissue biopsy, and the results confirmed an early diagnosis of melanoma. Fortunately, it was at a stage that could be removed through surgery and without chemotherapy. 같은 기차 앞자리에 앉은 피부과 의사 부부 덕분에 피부암을 발견한 미국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피부과를 개원한 피부과 전문의 첼시 스트레이트 박사와 그의 남편인 크리스토퍼 추 박사가 같은 기차 안에 있던 남성 승객의 얼굴에 있는 점을 보고 피부암을 의심, 그에게 다가가 피부과 검진을 권유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추 박사는 우연히 자신의 뒷자리에 앉은 남성을 본 후 아내에게 눈빛을 건넸습니다. 이에 스트레이트 박사도 등을 돌려 그 남성을 살폈는데 그의 왼쪽 뺨에는 어둡고 불규칙한 모양의 커다란 점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고 검사 결과 그는 초기 흑색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이트 박사는 그의 흑색종은 병변이 피부 최상층에 국한되고 화학요법도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수술 후 병변 75%를 제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그 환자는 2차례 더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환자는 기차에서 의사를 만난 건 큰 축복이었고 평생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The Canadian government, which has been in conflict with major U.S. IT companies such as Meta and Google over usage fees, has decided to suspend advertising on Facebook and Instagram. 메타와 구글 등 미 IT 대기업들과 뉴스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캐나다 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광고 수익 일부를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 배분하게 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메타와 구글은 캐나다 이용자에 대한 뉴스 제공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구글과는 협상이 개시됐지만 메타는 아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메타사나 플랫폼에 대한 광고 중단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메타가 내놓는 새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레드에도 적용될 것을 시사한다고 BBC는 지적했습니다. 메타 측은 플랫폼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도외시한 잘못된 법이라며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올 연말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온라인 뉴스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맞선 상태입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here tomorrow back on Win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